서울의 한 소세지 공장. 미로처럼 나는 여러 개의 주방에서 동시에 다양한 육가공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정통 독일식 소세지입니다. 출근 후 고기 손질부터 시작하는 작업자들. 지금 이제 햄 소시지 주 원료가 되는 돼지 뒷다리, 고기를 손질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는 겁니다. 보통 한 300~400kg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 고기량이 많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고기들을 손질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칼을 가는 겁니다. 안 썰리는 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손을 또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칼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예리하게 날이 선 칼로 거침없이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하는 작업자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이자라고 하는데 불쾌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손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기계로 빼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도려내고 있습니다. 지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질을 거쳐 들여오는 원육이지만 소시지 가공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손질을 마친 원육을 세절기로 옮기는 과정 역시 작업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가는 기계입니다. 혼합된 잡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부위의 통 원육을 매일 아침 직접 손질해서 사용한다는데요. 비록 손은 여러 번 가는 일이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는 소시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시각 한편에서 은밀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작업자. 네, 오늘 작업할 소세지들에 들어갈 향신료들 계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향신료들의 각 특색에 맞춰서 넣어야지만이 그 소세지의 고유의 맛이 나오는 거고요. 생산 전에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1g의 오차도 없도록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 이제 맞춰주는 거죠. 얼핏 보면 과학 실험실 같기도 한데요. 향신료들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16가지, 17가지 정도 되는데 현지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독일에서 직접 공수해 사용한다는 각종 허브와 향신료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생강향 같은 게 나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밑간하는 향신료고요. 네. 6가지. 6가지. 네네. 이렇게 향신료 계량까지 끝내고 나면 본격적인 소시지 만들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앞서 세절해둔 돼지고기를 소시지용 반죽기로 옮기는 작업자. 네, 지금 이제 유화 소세지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소세지입니다. 입자를 아주 곱게 간 상태로 만든 반죽을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는 소시지라고 하는데요. 이거 얼음을 왜 넣으세요? 고기 반죽이 이 기계 속에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돌아가다 보면은 반죽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1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씹을 때 퍽퍽한 식감과 또 이제 소세지 안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전혀 상품화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반죽의 온도가 높아지면 고기 속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되어 유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럴 때 반죽의 온도를 낮추고 고기와 고기 사이의 결착을 돕는 것이 얼음이라는 겁니다. 12도 이하에서 좋습니다. 결착이 잘 돼야 탄력 있고 차진 반죽이 나온다는군요. 지금은 아주 반죽이 잘 나왔는데 굉장히 이제 매끄럽고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통에 놓고 빵처럼 구워도 이제 빵도 될 수도 있고요. 부드러운 소시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기인지 밀가루 반죽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반죽이 잘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유화 소세지를 활용해 또 다른 소세지를 만들 차례. 큼지막한 입자의 고기 반죽에 유화 소세지를 넣어주는데요. 또 섞어주시네요? 입자 고기를 반죽한 거하고 유화 소세지고 섞어가지고 부드러우면서도 고기 입자가 씹히는 그런 소세지를 만들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성질의 고기 반죽을 골고루 섞어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 불필요한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고기와 물, 향신료로만 만들어지는 소세지 반죽인데요. 이제 준비된 반죽을 가지고 소세지 모양으로 채워 넣는 충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숙주 맛이 강하게 나는 전통 피자 소세지입니다. 한쪽에선 소세지 충전기에 반죽을 계속해서 채워 넣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세지의 껍질이 될 천연 케이싱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지금 끼시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돈장이라고 해서 돼지 창자,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즐겨 먹는 곱창 부위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소세지 이 표피에 맞게끔 생산된 제품입니다. 창자를 끼운 다음에 요 구멍에 맞춰서 꺼내고 앞으로 밀어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계와 혼연일체가 되어 숙달된 손느님을 보이는 작업자. 거의 줄줄이 소세지. 물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소세지. 가만히 보니 앞쪽으로 뽑아내는 동시에 회전하며 저절로 매듭이 지어지는데요. 반죽이 장에 잘 들어가게끔 터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뽑는 게 기술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터져가지고 세게 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장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 돈장 자체가 꼬여 있는 경우엔 작업자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데요. 옆에선 소세지가 나오는 즉시 거치대에 거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뭔가를 자꾸 확인하는 작업자. 중간중간 풀리거든요, 이게. 아, 풀린 것도 꼬고 네, 풀리는 거. 걸 꼬아줘야 돼요. 어느새 작업대 한가득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소세지들. 그 후로도 한참이나 소세지 충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색깔 푸르네요. 예, 부추 들어간 소세지를 해가지고 색깔이 푸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소세지는 또다시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합니다. 스팀으로 쪄주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집어넣고 이제 스팀으로 이걸 완전 익혀줄 겁니다. 그 100도고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스팀 작업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소세지 온도부터 체크하는 작업자. 좀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계 72도 정도 나올 정도까지만 익으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도면 다 익었습니다. 스팀 사운을 마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팽팽하게 탄력을 얻은 소세지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수입해온 참나무과의 너도 밤나무 칩으로 또 한 번 찜질을 준비하는데요. 이걸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훈연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 참나무 칩을 태워가지고 익히는 겁니다. 연기로 이제 소세지에다 그 연기를 입히는 겁니다. 훈연을 하면 풍미가 살아나고 지방의 산화가 억제돼 보존성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군요. 그런데 난데없이 소세지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마지막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소세지 안에 물기가 촉촉하지만 좀 먼저 뽑은 거는 더 말라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이제 같이 훈연을 할 때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게 훈연을 한 55도에서 1시간 정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뽀얗고 투명했던 돈장 소세지가 진한 스모크 소세지로 환골탈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서지는 정도가 좀 틀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부서지죠. 이런 훈연 소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훈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향이나 맛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의 향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인 작업자. 한데 낯선 도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곱게 갈아낸 기본 소시지 반죽을 빵틀처럼 생긴 그릇에 채워 넣습니다. 고기빵 만들고 있습니다. 빵처럼 밀가루 반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빵 틀에다가 해서 굽기 때문에 고기빵이라고 합니다. 마치 베이커리에 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광경.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160개 정도 생각. 반죽을 곱게 나눠 담고선 사정없이 내려치기까지 하는데 지금 옆에서 왜 툭툭 쳐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이제 공기들이 차는데 공기가 차 있으면은 오븐에서 익으면서 너무 이렇게 푹 올라와 버리고 모양이 한쪽이 아주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때려서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을 위로 올려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기방울들이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터져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방울의 공기도 없이 촘촘하게 다져진 빵틀은 이제 다음 공정을 향해 이동합니다. 차곡차곡 줄지어 5분 안에 채워지는 고기 빵틀. 열 처리를 위해서 오븐에 굽겠습니다. 잠시 후 오븐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자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고기 식빵. 실제 식빵이 구워질 때의 모습과 영락없이 닮아 있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빵 냄새 대신 고기 햄 냄새가 풍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빵틀에 구워낸 수제 햄이라고 하는데요. 단면을 보니 큼지막한 사각 햄과도 닮은 것 같군요. 두껍게 잘라서 그냥 빵에다가 띄워서 먹는다고. 그럼 잘 익었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좀 짜게, 전체적으로 다 짜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뭐에다가 껴서 먹었을 때 아니면은 뭐 탕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조림 같은데 그런데 해 드시면은 이제 더 이제 풍부한 맛을 느끼시는. 소량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수제 소세지 작업의 특성상 작업과 작업 사이에도 일거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계에서 돌리지 못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다 하나하나 반죽을 해야 돼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손 반죽하는 거 엄청 많이 주무르시겠어요. 대략 한 1000여 번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파스 붙이고 치는 날은 정형외과라든가 한의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고되지만 최고의 맛을 얻기 위해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종일 숨가쁘게 달려온 작업도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집에 가면은 우리 애기들이 이제 소세지 냄새 난다 오면서 아빠 그냥 아빠의 냄새로 각인이 됐죠. 아빠 냄새로. 아빠 냄새요? 네. 일과가 끝난 저녁 6시. 곧바로 청소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반죽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세척을 하고 그래야지 다른 제품하고 있을 때 이제 맛이라든가 혼용이 안 되고 변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구석구석이 아주 말끔해졌군요. 자, 오늘 작업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할 때가 돼서야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하는 작업자들. 이렇게 끝나시면 어떠세요? 뭐 피곤하니까 그냥 끝나서 편안해지는 거. 아,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아, 가시는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퇴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소세지 공장. 잠깐만 와보세요. 손이 다 타봤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일까요? 나 타봤어요 이거. 이거 온도 잘못 맞춰놓은 거 아니지? 스팀 온도 확인해봤나요? 네 확인했는데 이거 온도가 너무 높았나? 이거 심한데. 상품 안 되겠는데 이거 불량 나가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우선 반죽 관리 다시 하고 작업 다시 해야죠. 터진 거는 빼죠. 온도와 습도는 물론 아주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변수로 작용하는 섬세한 작업. 파슬리나 야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소세지라고 이게 신상품을 만들려고 뭐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재료들 점검도 다시 해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터진 소세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작업장 한쪽 주방에서 새참으로 거듭나는 중이군요. 자, 간식 먹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모양은 불합격이어도 맛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소세지라 이렇게나마 제 몫을 다하는데요. 여기에 달달한 소스까지 곁들이면 맛있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자리라기보다는 공들여 차린 회식 상차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매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먹을 때는 이렇게 제대로 이왕이면 갖춰놓고. 잠시 꿀맛 같았던 휴식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다시 이어지는 오후 작업. 이번엔 우리에게도 낯익은 돼지 다리가 등장합니다. 슈바이넨 핫센 고깃집 족발 요리인데요. 슈바이넨은 돼지고 핫센은 다리거든요. 돼지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앞다리, 뒷다리 다 만드는데 앞다리가 더 맛이 좋습니다. 12시간 이상 핏물을 제거한 돼지 다리가 준비되고 나면 곧바로 다음 과정을 위한 이동식 기계가 투입되는데요. 보기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염지해주는 기계고요. 그래서 이제 센 압력으로 고기 안에 주사를 해서 염지액이 쫙 퍼지면서 고기 안에서 염지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염지액에 담가두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간이 배어 풍미가 더해지도록 원용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염지액을 골고루 주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데요. 바로 이 작업이 제품의 완성도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삶아 놓으면 전혀 맛이 없거든요. 게다가 주입되는 양도 25% 정도로 맞춰주게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절여지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라도 들뜨지 않도록 염지액을 가득 붓고 잘 눌러준 다음 저온 창고에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작업. 이거는 이제 돼지의 몸통 부위입니다. 이제 베이컨을 만들 건데요. 베이컨은 그 삼겹살 부위로 만들어야지 베이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일이 뼈를 발라내야 하는데요.
안 떨어져요. 이게 막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사람의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은 엄청 강하잖아요. 통 삼겹살 원육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뼈만 발라내야 한다는군요. 불필요한 부위도 잘라냅니다. 네, 이건 중심입니다. 삼겹살이 나왔는데 오돌뼈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오돌뼈를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 양이 꽤 드는군요. 그 뼈예요, 다? 네, 이게 다 뼈입니다. 식감을 해칠 수 있는 자그마한 뼈 조각 하나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큰 살덩이만 남겨둔 상태. 마지막으로 두꺼운 겉껍질과 피하 지방들까지도 깨끗하게 도려내주면 비로소 베이컨 가공을 위한 발골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발골하는 힘이 엄청 가네요. 숙련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처음 접하실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베이컨용 원육들은 이제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베이컨에 뭔가를 뿌리는 작업자. 바질 향신료입니다. 바질. 잡내는 잡아주고 풍미는 더해준다는군요. 노란 거는 이제 커리 베이컨에서 커리가 이제 들어가 있죠. 카레 역시 육류의 감칠맛을 더하는 대표적인 향신료인데요. 드디어 열 처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오븐에 넣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열 맞춰 베이컨을 채워 넣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꽂아두는 작업자. 이제 가장 두꺼운 부위에다가 줬었습니다. 온도계. 온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0도에서 제품을 꺼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70도, 80도에 제품이 온도가 다 올라가 버리면은 이건 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기 내부의 온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만전을 기하는데요. 과연 잘 익혀졌을까요? 일단 육안으로 보기엔 색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온도계 수치도 완벽합니다. 다 익은 겁니다. 노릇하게 잘 익은 통삼겹 베이컨. 속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단면을 잘라 확인시켜주는 작업자. 그런데 연분홍 핑크색 속살입니다. 왠지 조금 더 익혀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가정에서 팬에 한 번 더 가열해서. 가열해서요? 네네, 가열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반조리 상태로 출고가 되면 가정에서 최종 완성되는 형태라는군요. 자, 이번엔 다시 독일식 족발 요리입니다. 염지 후 24시간 동안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친 돼지 앞다리를 마침내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삶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걸 삶지 않게 되면은 이게 앞다리 부분에 사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질기기 때문에 삶습니다. 여기에 갖은 채소와 허브를 함께 넣어줍니다. 제가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후추랑 월계수잎, 클로버 홀이라는 이제 그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난데없이 맥주를 가져오는 작업자. 아닙니다. 여기 학생에서 가는 그거예요. 냄새 좋죠? 아주 그냥 퇴근을 부르는 냄새. 퇴근을 부르는 냄새예요? 한 18,000ml 정도. 그 학생이 맛있는 이유가 이 오랜 염지하고 오랜 시간 익히고 또 이런 이제 맥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질도 좋고 고기 맛도 더 구수하고 깔끔하고
드디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나고 이제 삶기만 하면 되는데요. 족발이 푹 잠길 수 있도록 맥주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진짜 힘드네요. 이게 총 200kg인데 물까지 먹으니까 300kg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고된 작업. 이제 이거는 이제 72도에서 12시간 동안 삶고 빼시면 돼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알겠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슈바인스 학생. 한눈에 보아도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잘 삶아진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껍질이 으들으들하고 살을 눌렀을 때 살이 이게 바로 이제 힘을 주지 않아도 바로 벗겨지는 이 정도가 제일 잘 삶아지는 정도입니다. 손질부터 삶아내기까지 자그마치 4흘간에 걸친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슈바인스 학생도 베이컨처럼 반조리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요. 이제 잘 식혀서 진공 포장만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잘 구워진 독일식 족발 슈바인스 학생 완성입니다. 껍질은 과자처럼 바삭하고 속살은 촉촉하게 육즙을 머금은 상태.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식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바베큐 향과 그다음에 야채 향이 어우러져갖고 아주 제대로 된 학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는 작업자들. 네, 맛있는 거 만들기 위해서는 일일이 다 이렇게 수고를 해줘야죠. 오늘 작업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소세지 지금 다 익혀진 거를 포장하는 마지막 이제 포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시지라도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있다는군요. 이게 제품마다 먹는 법이 다 틀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훈연 소세지예요. 요거 같은 거는 삶는 물에 한 10분 정도 끓여서 먹으면 되게 탱탱해져요. 그때 머스타드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기본 소세지 화이트 소세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야외 캠핑용에서 자주 먹는 소세지인데요. 근데 구워 먹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떨어져서 구우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붙여서 구우면 되게 맛이 있습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요. 작업자들의 자부심과 정성이 가득 담긴 수제 소세지 완성. 고기하고 향신료하고만 맛을 낸 거거든요. 아주 건강한 소세지를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주 뿌듯하고 좋습니다. 많은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드는 게 꿈이라면 꿈 아닐까요?